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8월 31일, 벌써 8월의 끝자락이네요. 네,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미분양 27% 감소. 우와! 3,107건에서 2,258건으로 사세요. 이제 집 사세요. 그랬다가 다음 달에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면 우와! 미분양이 다시 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 파세요. 그 다음 달에 줄었습니다. 우와! 집 사세요. 우와! 파세요. 사람 환장합니다. 이런 스탠스로 방송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일정한 지금 추세, 오랜 추세의 흐름을 지금 살펴보고 이게 크게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저도 야 상승하네요, 상승하네요.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그걸 저에게 강요한다고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분양 물량 놀랍도록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사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자료를 볼 수 있냐? 부산시청에 가면 자료가 올라옵니다. 근데 항상 보니까 늑장을 올립니다. 제가 아마 봤을 때는 만약에 6월 미분양이다. 그러면은 보통 7월 말에 나옵니다. 다른 시도는 7월 말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청 뭐 인천시청, 어디 뭐 포항시청, 부산시청, 대전시청 이 늦게 올린 데는 막 예전엔 전화해가지고 막 독촉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부산 좀 늦게 나오는구나,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지만 수치는 뉴스에 먼저 발표가 되거든요. 요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구나. 대구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13,000개 정도 되던 미분양이 12,000개로 갑자기 얼마 전에 1,000건 정도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거래되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두 군데가 분양했던 것이 취소되었어요. 분양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1,000개 감소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요 속살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가 지수 보시면은 부산은 마이너스 0.03. 지난주와 견주어 봤을 때 같은 수치. 전세도 마이너스 0.04. 전세는 지난보다 조금 낙폭을 줄였네요. 어디가 여러분들 눈이 가시나요? 저는 항상 볼 때 세종으로 가장 눈이 먼저 갑니다. 근데 부산 분들이라면 반드시 세종을 거쳐서 인천까지 봐야 됩니다. 인천을 보면 좀 배 아프죠. 늦게까지, 부산보다 더 늦게까지 올랐고 상승폭도 더 컸는데 물론 하락할 때 인천 시급하게 하락했죠. 근데 반등도 겁나게 세게 나오네. 근데 세종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하락을 했죠. 하락대장이었습니다. 세종시가. 그러던 것이 근래에는 상승대장 역할도 일부 했어요. 근데 그 힘이 비리비리비리합니다. 다시 거의 보합권까지 와 있습니다. 얘가 심지어는 이 분홍색으로 붉게 물든 적도 있었어요. 붉게 물들려면 0.25% 이상 상승이거든요. 그게 아마 2주나 3주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먼저 반등했던 데가 힘을 잃어가는데 뒤늦게 아직까지 상승도 못했던 지역이 치고 나갈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힘들겠죠. 진짜 매수 대기자는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1주택자인데, 제가 1주택자죠. 예. 1주택자인데, 가격이 난 집 살려고 돈 들고 있다. 그러면 떨어지길 바랄까요? 오르길 바랄까요? 아마 이게, 그럼 일단 뭐 좀 하락 이야기만 좀 했다면, 일단 무주택자 프레임부터 씌우고 보는 그 못된 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아무튼, 안 그래도 없는 사람은 정말 더 서럽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뭐 타고날 때부터 뭐 집을 지고 뭐 달팽이다 이고 다 집을 뭐 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주택자 무주택 편가르기 좀 그만하고 우리는 가격 흐름만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지에 잡은 사람은 가격이 오르기만 바란다. 사지도 않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 상승론자, 과연 상승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희망론자? 진짜 이 사람이 상승론에 힘을 실어줄까? 입으로는 심어주겠지만 입으로는 백날 떠들어 제껴봐야 반응이 없더라. 결국 돈으로 밀어 올려야 되더라. 누가 정말 상승론자인가요?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면 오르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해봤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매도 물량 맞죠? 좀 심상치 않잖아요. 요거 흐름 우리 단기간의 흐름으로는 여기 물량이 더 이상 안 늘어나기 시작했네요. 줄어들기 시작했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이 분위기가 급 변화했던 이 시점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시장금리 올랐죠? 시장금리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마저도 금리 올린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뭐 천 몇백 조를 넘어섰니 이러면서 가계부채 뉴스가 빵빵 터져 나오고 하는 총재님이 집 사지 마라. 우리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들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50년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더 많은 시작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떠받들기 위한 규제 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수많은 힘겨루기에서 결국 물량이 늘어나 버리더라. 전세 물량 요것도 요즘 가장 주목할 포인트죠. 요 하단 부분이 살짝 높아지면서 미세하게 하락세를 멈추고 살짝 반등하는 느낌, 요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뭐 한 달 정도 요 정도 변하기 때문에 아직 감지는 안 되겠지만 아마 시간 또 한두 달 더 지나고 나면은 그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세종시가 반등 좀 시게 하다가 갑자기 하락 추세로 다시 만약 접어드는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아마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은 팔리겠지 하고 매물을 내놨는데 웬걸 안 팔리면 안 팔려? 그럼 전세로 다시 내놔봐. 이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과거의 사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이 늘어나는 시기와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좀 상관관계가 일부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물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임대 물량 측면에서는 매물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 멈췄다. 아파트 거래량 174건, 어제 15건 거래량, 어제 많이 놀라셨죠? 우리 요거 수치상에 오른 거 알 수 있죠? 요 두 개 더 하면은 하루에 한 95건 정도 거래되었으면 그냥 요 근래에 나타나는 무난한 거래량 수준입니다. 7월의 거래량은 2169건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여기에서 LH 지원이 제가 순서가 바뀌었나요? LH 지원이 27건 있었어요. 7월 달에는 그 27건을 제외하고 나면 2140건이라고 살짝만 보정해 놓고 살펴보면은 5월달 거래? 아니 3월달에 거래량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가을에는 대폭등장이 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추세를 보면 대폭등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폭등하면 가격이 폭등한다? 요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거래량이 폭등하지 않고 가격이 폭등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은 요 아파트 투미 제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요 사이트들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참고하는 사이트 다 안내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오늘은 바로 다이렉트로 볼게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 아파트 투미 사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거래량 174건, 대구는 81건,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이상한 부분 느껴지시나요? 서울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별 실거래에서 아파트 실거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은 부산 강역시를 누르시고, 기본 세팅 자체는, 동네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서구, 동네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냐? 금액순. 제 시청자들은 금액순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시죠? 네, 금액순으로 한번 쭉 살펴가면서 그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어제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섞여 있어서 이 물건이 훨씬 더 많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거의 100평인가요, 이거? 80평? 네, 여기는 아파트 투미는 몇 평인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돈보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전에는 요 금액순을 눌러도 이 소트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이제 요 금액순 눌러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아파트 투미 그리고 또 돈보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대 비싼 아파트들 좀 거래되었네요. 그전 가격 대비 요 금액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나타나는데 100%? 이게 신규 거래라서 이렇게 100%로 좀 나타나고 이런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삼익빛이 25%, 요 조금 더 빠졌죠. 요 평대 40평대 넘어가면 20% 빠지는데 여기 25% 빠졌어요. 그러면 100% 기준으로 해서
제가 25% 빠졌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전에 3입집 40평형 때 20% 빠졌네요 말했다가 25% 빠졌네요 하면은 아, 그 전보다 조금 더 빠졌구나, 아니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올랐구나, 이 정도 산수 할 수 있으시죠? 자, 고점 대비 대형 평형들, 거래가 뜸한 것들 좀 그런 게 있고요. 가격 아시잖아요. 우리 거래 대형 평형 거래 뜸한 것들 이렇게 그 전고점 대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인근이랑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96.2% 대형 평형도 아니고 국평인데 그러면 바로 또 눈이 이쪽으로 가죠. 아, 2022년식 아파트 근데 조금 그전보다 가격 올랐네. 그전에 막 8억대에 거래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계속 맨날 듣다 보면 숫자는 사실 금방 까먹어요. 아, 추세가 대충 이렇게 가는구나. 특별히 뭐 찍어놓고 내가 뭐 사야지 하는 아파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숫자가 탁탁 각인이 되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흘려 지나가면서 아, 오르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륜 아이파크 1단지 고점 대비 28%, 요게 28%가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죠. 4층인데 28%,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신규 거래도 있습니다. 더샵 센트럴스타, 또 대형 평형, 요런 것들 보면 야, 전고점까지 다 왔네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도 합니다. 오륙대 SK뷰 요건 40% 정도 빠졌네요 하면은 맨날 40% 빠진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럼 오륙대 SK뷰 40%, 오륙대 SK뷰 40% 이렇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약간 남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륙대 SK뷰 여기 동네도 거기 어딘가에 스카이뷰 뭐 걷는데 유리 밑에 되어 있고 걷는데 거기 간다고 한번 딱 가본 것밖에 없고, 하지만 오륙도 SK뷰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 기억이 약간 일부 남습니다. 자, 구수 SK뷰 1단지 5%밖에 안 빠졌네. 아, 일단 대형 평형 한번 거르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38% 정도 빠졌습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 좀 직거래네. 아, 그래, 층수도 고층이고 여기서 38% 빠질 일은 잘 없습니다. 아, 요 직거래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거래 2022년식 아파트가 신규 거래가 나온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 세금 다 내야 되거든요. 양도세를 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아주 큰 결단을 해야지 가능한 일들이 요 근래에는 심상찮게 일어나더라.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렇게 요 하락률 숫자들만 오늘 빠르게 보고 그냥 지나갈게요. 어제 너무 방송을 길게 했더니만 저도 지치고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질리시죠? 여기 보시면 30% 이상 빠지는 건 나타납니다. 30% 정도, 26% 정도. 네, 가격 오늘 말 안 하고 여기 보시면 38% 숫자만 말해볼게요. 계속 25%, 29%, 보합권이야? 옆으로 한번 가보니까 21년식.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 다음 신규 거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소형 평형 신규 거래 6억, 국평은 9억. 소형 평형과 국평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나요? 또 25%. 신규 거래 뭐 퍼센트 높은 거 굳이 안 찾아볼게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26% 정도 빠졌고요. 30%, 30%, 40%? 1층 그럴 수 있지. 1층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시고요. 보합권? 뭐지? 직거래. 이런 거는 보면 요거 조금 띄우기 거래구나, 뭐 이 정도 느낌 들죠. 이만큼 거래가 없진 않거든요. 자, 나머지 또 직거래 빼고 신규 거래 빼고 4억대, 3억대에서 4억대 요런 가격대를 보시면 낙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는 물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30%, 30%, 20%. 이렇게 보시면 35%. 요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 연식 있는 것들도 지금 이제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전하는 그런 분위기 있죠. 이번 정부 갓 들어섰을 때 한 1년 3, 4개월 전만 해도 재건축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부산 사람들 유행 빨리 타네. 왜냐하면 서울 뭐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그때 재건축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 엄청 띄우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선진입하는 게 과연 옳았을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마 옳지 않았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시간도 많이 이연될 것이고 아마 그러면 이 나중에 분담금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 다음 고점 대비 15% 이상의 연식 2020년식 아파트, 나머지
29%, 27%, 33%. 요 표이지만 대충 봐도 30% 이상. 사실상용례가 35%. 이렇게 특히 또 많이 빠진 아파트들이잖아요. 고점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러는 아파트들도 계속 35%, 40% 이렇게 나타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아파트가 특히 왕창 빠졌다. 또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18%. 대연 파크 푸르지오 가격 고점 대비 44%. 그럼 일단 저층을 의심해 보는데 5층인데 30% 고점 대비.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고 중개거래이고 모든 요건이 갖춰졌는데 여기 15% 조금밖에 안 빠졌네. 그러면 요거 이제 있으면은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은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뷰 센트럴 23년식 아파트 뭐든지 일단 먼저 팔리는 것부터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제가 하락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이 화가 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고 팔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죠. 가격에 영향 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쭉 내려오면 여기 부산에서는 지금 한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 요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물건들이 한창 때 막 6억 7억 갔던 그런 물건들 1억씩 빠지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5억대 갔던 것이 5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3억 후반대로 밀린다든지 이런 현상들 요거와 곁들여서 요 차트 흐름 왼쪽에 차트 흐름으로 봐도 가격 흐름 대충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나머지 대충 요 정도 흐름으로 간다는 거 여기 사이트 어디라고요? 아파트 투미 사이트 보시면은 전반적인 흐름 요 숫자들 쭉 하루에 눈으로만 쭉 살펴봐도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8%였다. 요 정도 하락률을 이야기했다면 그래 좋다. 좋게 봐서 많이 반등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26% 정도 반등 봐줍니다. 제가 많이 빠졌을 때는 부산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이너스 28% 평균적으로 빠졌다면은 7% 정도 반등했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져서 다시 제가 많이 빠질 때 마이너스 35%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28% 정도 빠졌네요 이야기하면은 알아서 이거 플러스 7% 반등 물론 요 수익률 퍼센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알아서 플러스 7% 반등했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일부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시게 반등한 데 있긴 해요.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 반등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요 기준선 딱 있잖아요. 여기서 10% 반등했네. 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네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상승이들은 알아서 저점 대비 10% 반등했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 더하기 빼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건당 거래대금 비싼 아파트 좀 거래되면서 조금 올라갑니다. 대구는 아직도 10% 격차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이어질지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는 모습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만 건너뛰고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되겠는데요. 요 비중 6억 이상 비중 역대급입니다. 아무튼 집 사는 사람들 중에서 6억 이상 사는 사람이 비중이 가장 높을 때 앞부분 설명 너무 길었네요. 뒷부분들 매일 보는 내용들 특별히 크게 변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뭐 전월세 시장은 일단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구는 좀 반등하는 느낌 들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 반등이 진짜 시장 금리가 제대로 기준금리 3.5%에서 은행이 예대 마진 1.5% 정도 먹는다는 가정하에 이 5%짜리 전세자금 대출만 있다면은 아마 전세가 지금처럼 약한 반등, 약 반등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는 뭐 3%, 한 3.7% 되는 주담대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상품들 혹은 이 정책 자금으로 해가지고 뭐 디딤돌 이런데 뭐 보금자리 뭐 이런 것도 보니까 그런 대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들 애 나오면은 그 특례 신생아 특례 그런 거 있죠. 막 전세자금 대출 예를 들어서 1.5% 해준다. 1.5% 금리면 이거 5억 대출 받아가지고 5억까지 대출해 주지 싶은데 5억 대출 받아서 해봐야 1년에 750만 원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일부 떠받쳐지는 것 같지만 시중에 돈이 남아 돌아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찐으로 반등하려면 진짜 큰형님 미국부터 금리를 좀 팍팍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직은 아니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우리도 좀 내릴 때 되고 거래량도 터져주고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면 제가 암만 하락이라 그래도 입으로는 하락을 떠들지만 이 차트가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걸 거짓부렁을 하겠습니까? 거짓부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